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오늘 MLB도 준비를 했는데, 물부 이제 간만에 경기가 조금 적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PPT로 한번 6경기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경기는 템파베이 대 천사입니다. 어제도 템파베이가 말로 홈런 치고 초반에 앞서다가 이 경기를 되게 추격을 당했었는데 어쨌든 승리를 했었고, 라텔이랑 소리아노가 붙네요. 자,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들, 저는 여기다가 일단 올 시즌 승패 방어율,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 친구의 특성 같은 것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습니다. 지난 시즌에 좀 연장선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보니까 이제 라텔 같은 경우는 매번 슬라이더가 굉장히 강력하다, 결정구로서 좋기도 하고 평가도 되게 좋아요. 구종 자체 피치 밸류도 플러스 10으로 아주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제구력도 좋고 그런 친구인데요, 가끔 이제 홈런을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올 시즌에도 지금 0승 2패로 4.15인데 그 가장 최근에 텍사스전에서 피홈런 때문에 좀 고생하기도 하고, 그날 이제 7이닝 5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실점이 초반에 당한 실점이었었고, 워낙에 뭐 제구도 좋고 위기를 많이 안 맞다 보니까 어쨌든 초반에 실점이 많았지만 길게 이어갔습니다. 그런 이닝 히팅 능력도 아주 없지는 않다, 뭐 그런 친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세 소리아노는 원래는 얘가 불펜이었었는데 일단 구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땅볼 유도가 좋고, 그 싱커랑 이제 너클 커브 같이 좀 떨어지는 공들을 많이 던지거든요. 땅볼 유도 비율이 커리어 통산 58.6%예요. 근데 얘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작년에도 막 98마일가량 뿌리고 그랬는데, 선발 투수가 올 시즌에는 구속이 96.8마일로 지난 시즌 대비 조금 느려져 있어요. 이게 조금 아쉽네. 그리고 작년에도 113이닝 동안 볼넷이 45개였는데 지금도 2경기 동안 볼넷 5개, 이런 부분에서 제구 문제가 조금 있긴 하다. 첫 경기 때 화싹한테는 막 7이닝 동안 2피안타 무실점 되게 잘했는데, 두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한테 피홈런도 2개나 맞기도 하고, 되게 낮게 하는 선수여가지고 피홈런이 좀 적어야 되는데, 직전 경기 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고, 현재 구속 문제가 조금 있다, 이런 부분에서 두 선수 모두 다 작년에 비해서는 좀 안정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표상으로는 템파베이 생각보다 빠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천사도 괜찮죠. 근데 이 불펜 구간으로 가버리면 천사는 되게 좀 낮아지는 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이렇게 벤조이스인가 쳐 맞아가지고 오르기도 하고, 천사는 불펜 구간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되게 좀 아래쪽에 있다고 보여요. 템파베이는 늘 불펜은 따뜻한 팀이기도 한데 근거는 많이 없는데, 언더오버 상으로는 8.5 기준, 둘 다 템파베이는 언더가 많았었고 천사는 오버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불펜은 템파베이가 조금 많이 쓰고 천사가 한 번밖에 안 썼습니다. 불펜 이런 여유도 천사가 조금 있는 편인데, 일단 전 한 점차 게임도 좀 볼만하다고 보입니다. 어제도 한 점차 게임이 났었는데요, 둘 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한 점차 게임이 4번 5번씩이거든요 올 시즌 물부가 한 점차 게임이 꽤나 많이 나와. 이런 고배당 같은 거 노릴 법도 하다고 보고,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템파베이 일반승은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갖고 호세 소리아노 믿고 한번 천사 승리 같은 거 보겠습니다. 템파베이 요즘에 빠따도 조금 내려오기도 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둘 다 이닝도 꽤 먹을 수 있고, 선발 투수 상태는 각 팀에서는 좀 위쪽에 있는 선발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8.5 기준으로 언더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클블 대 화싹 경기 있는데 개빈 윌리엄스랑 조나단 캐논이 붙습니다. 개빈 윌리엄스는 한마디로 파워피처예요. 파워피처 보면은 포심이랑 스위퍼 같이 삼진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구종들을 던지고, 구속도 97.3마일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는 구속이 얘가 조금 못 미쳤었는데 올 시즌은 초반부터 97마일가량이 나오고 있네요. 이런 부분에서 좋고, 포심이나 슬라이더 둘 다 플러스 피치로서 삼진을 많이 잡는 그런 공들을 많이 던진다, 이런 건데, 얘도 재작년에 82이닝 동안 37볼넷, 작년에 78.1이닝에 32볼넷, 올 시즌 8이닝 동안 4볼넷, 이런 식으로 제구가 문제예요. 제구가 상대를 윽박지르는 피칭, 그런 게 가능하지만은 제구력 때문에 볼넷으로 위기도 자초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까 2경기 동안 5이닝 2실점, 3이닝 4실점 이렇게 했었거든요. 좀 위기를 자초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아직 완성형 투수는 아니라는 거고, 조나단 캐논 지난 시즌에 거의 화싹에서 막 크로시에 같은 애들 잘 나가고 이럴 때, 에릭 패디 잘 나가고 그럴 때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한 3선발 노릇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즌을 사실 온전히 주행하지는 못했었어요. 124이닝 동안 4.49, 그냥 뭐 애매했었고, 올 시즌은 지금 이제 2경기 나와가지고 5이닝 무실점, 3.2이닝 3실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2경기 다 볼넷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도 124이닝에 40볼넷, 볼넷이 뭐 적은 거는 아니죠. 8.2이닝 동안 6볼넷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도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면이 있다, 그런 거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냥 딱 들여다봤을 때 화싹은 초반에 조금 반짝하다가 다시 작년의 모습을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멤버 자체가 지금 애들이 많이 비어있어요. 팀에 이제 90점이라고 할 만한 그런 플레이어도 없고, 이러다 보니 화싹은 뭐 빠따도 지금 OPS 뒤에서 3등이고 불펜 방어율도 22등, 안 좋습니다. 반면에 클리블랜드 빠따 사실 작년보다는 조금 별로긴 한데 여전히 철벽 불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사실 지금 선발진이 조금 이제 모자라지 불펜은 여전히 튼튼하거든요. 다만 어제 경기 때
클리블랜드가 불펜을 5명이나 소모를 했었고 그 중에 연투가 3명이거든요. 오늘까지 걔네들이 또 던지면 3연투라는 셈이야.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가 불펜 이런 운용의 폭도 약간 좁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개미 윌리엄스한테 조금 기대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글쎄 이 경기를 나는 솔직히 7.5를 받은 것도 사실 이 경기 라텔이나 소리아노 맞붙은 이 경기가 오히려 7.5에 어울리지 나는 이 경기가 7.5를 받은 건 솔직히 말이 좀 안 된다고 보거든. 둘 다 빠따가 별로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저는 좀 언더오버는 별로 메리트가 없고 차라리 볼 거면 그냥 오바를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정도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언더오버는 클리블랜드 화싹 빠따 생각하면 메리트는 별로 없고요. 사실 이 경기도 한 점 차 게임 같은 거 살짝 냄새를 맡을만 해. 두 팀 모두 클블이 10경기 동안 3번 화싹이 10경기 중에 5번이 한 점 차 게임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글쎄 근데 이거는 난 선발 투수 둘 다 어느 한 구간에서 크게 좀 얻어맞을 만한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가지고 사실 메리트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화싹이 요즘에 7연패 달리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클리블랜드의 승사이드를 보는 건 뭐 나쁘지는 않은데 배당이 워낙 별로고 뭐 핸디 쪽을 보기에도 메리트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이 친구도 그렇게 막 믿진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켄자 대 미네소타 경기가 있었는데요. 와카 대 오버가 붙습니다. 얘네 둘 모두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리스크는 있어요. 자, 와카. 이제 지지난 시즌 샌디에고부터 해가지고 작년에도 뭐 켄자에서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습니다. 두 시즌 모두 다 3점대 초중반 방어를 보여줬었고, 이닝도 굉장히 잘 먹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지난 시즌의 막판에 시즌 후반부쯤에는 와카가 조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쯤에 루고도 고장도 나고 와카나 이제 루고나 특히 이제 와카는 옛날에는 선발로 많이 뛰다가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망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커리어 늙음하게 다시 부활을 한 셈이고 루고는 보통 그 풀타임 선발에 뛴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와카나 루고 모두 지난 시즌 막바지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와카는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그 포심이 93.5마일이 찍히는데 지난 시즌 대비 1.3마일가량 구속이 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두 경기 동안 4이닝 2실점 2이닝 아쉬웠었고 두 번째 경기 볼티모어한테 5.2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좀 처맞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와카가 그런 게 조금 아쉽네. 작년에도 이제 체인지업 같은 것들은 플러스 18로 리그 탑3급 체인지업을 던졌었어요.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176이다 167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았었는데 와카가 막판에 고장난 거 그리고 시즌 초반에도 사실 솔리드한 모습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상태네요. 카우프먼 스타디움 홈에서는 2.94 원정 3.91 이런 식으로 홈일 때는 조금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홈이라는 거 이런 점들은 조금 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일리 오버 이 친구도 보면은 얘도 체인지업을 잘 던져요. 얘도 체인지업이 플러스 16이었단 말이야. 두 선수보다 체인지업이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구속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친구도 베일리 오버도 원래부터 구속이 빠른 친구는 아닌데 올 시즌에 1.2마일가량 덜 나오고 있다고 해요. 플라이볼을 많이 유도를 하는 이런 친구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좀 홈런 같은 거에 고전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캔자스시티 올 시즌 12경기 동안 홈런이 6개밖에 없다. 바비기트 주니어, 살비, 파스ኳ티노, 멜렌데즈 이런 애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전부 다 별로긴 하거든요. 캔자가 빠따가. 그래서 두 팀 모두 지금 빠따상으로는 24등 30등. 미네소타가 전체 OPS 꼴등이에요. 이런 상태고 불펜도 3.40에 2.47 켄자는 원래 작년이 불펜이 엄청 문제였었는데 근데 불펜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초반에는 좀 괜찮게 찍히기도 하고 베일리 오버도 얘도 그 작년에 이제 베일리 오버가 기록상으로 3.98이었거든요. 178이닝에 그 전년도에도 148이닝에 3.69 두 시즌 모두 다 3점대 방어를 해주긴 한 거야. 근데 올 시즌 초반에는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개막전 때 세인트루이스한테 2.2이닝 동안 8실점 그 다음에 휴스턴한테 4이닝 2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피홈런이 3개거든요. 피홈런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종종 가다가 가끔씩 몰아맞는 경기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얘는 막 잘 돌릴 때는 한 10경기 이상 꾸준한 피칭들을 해. 그러다가 한 경기 때 거하게 얻어맞고 그러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도 거하게 맞는 경기가 시즌 초반에 나왔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첫 번째 경기가 두 번째 경기 때 시즌 초반에 한번 거하게 얻어맞았었거든. 그런 일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베일리 오버가 살짝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글쎄 베일리 오버가 얼마나 고장날지는 모르겠다. 와카나 오버나 둘 다 이 구속 문제를 겪고 있어가지고 좀 너무 안타를 많이 맞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지금은 둘 다 뭐 타격도 좋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8.5 기준으로는 언더가 조금 많이 있다고 하죠. 난 이런 부분에서 그냥 한번 언더 같은 거 보고 싶고 굳이 좀 앞서는 쪽을 따지자면은 그래도 뭐 켄자? 저는 미네소타 빠따를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터질 공사는 그래도 켄자가 잠재적인 좀 빠따를 잘 쳐줄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보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미러키 경기가 있는데 내일 이제 라이언 펠트너랑 퀸 프리스터가 붙을 것 같다네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퀸 프리스터가 나올 거는 좀 애매해. 얘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미러키도 지금 이 선발진에 작년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올 시즌에도 너무 공백이 많습니다. 우드러프 같은 애들 원래 2선발인데 못 뛰기도 하고 막 윌슨 같은 애들 끼워 쓴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땜빵을 했는데
얘도 프리스터도 막 피츠버그 시절, 보스턴 시절 그냥 여기저기 땜빵 선발만 돌고 있어요. 재작년에 그 이제 50이닝 동안 7.74 뒤지게 못했고, 작년에 11경기 동안 4.53 뒤지게 못했습니다. 그냥 딱히 뭐 기대치가 크게 있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땜빵 선발로서 올린 거다 이런 양상인데, 뭐 구속 같은 것도 또 크게 뭐 볼 건 없어요. 그리고 뛴 이닝이 적다 보니까 땅볼 유도 비율은 좋았는데 표본이 적은 상태여서 믿을만 하지도 않다. 이런 거고, 막 50이닝 동안 피홈런 12개 맞으니까 그냥 말도 안 되게 쳐맞는 거야. 작년에도 49이닝에 피홈런 7개 이런 상태여가지고 그냥 제구력이나 큰 거 맞는 거 그런 것들 전부 다 리스크가 있는 선수입니다. 라이언 펠트너는 그 이제 작년에 생각보다 포심이 높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뭐 지난 시즌 대비 구속은 1마일가량 떨어져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작년에도 라이언 펠트너는 솔직히 초반에 이제 부상도 있고 할 때는 좀 못하다가 시즌 막바지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3선발급의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뭐 곰버라든지 프리랜드 이런 애들이랑 더불어서 3선발급 노릇은 했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쿠어스필드잖아요. 얘가 통산으로 봤을 때 쿠어스필드에서 성적이 되게 안 좋아. 아마 7점대인가 그러고 6점대인가 7점대인가 그런데, 그래도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방어를 많이 떨어뜨렸었고, 홈에서는 5.10 안 좋기는 한데 그 전년보단 괜찮았다. 원정에서 3.93 산 밖으로 내려오면 꽤나 괜찮은 선발이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펠트너도 구속이 떨어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현재 지금 2경기 뛰고서는 뭐 피홈런이 2방 있긴 하지만 볼넷 같은 것들도 간수가 잘 되고 있기도 하고, 뭐 아주 못 믿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프리스터보다는 그래도 펠트너가 낫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빠따를 봐야 되는데, 빠따는 그냥 둘 다 별로예요. 원래 콜로라도는 원정에서는 작년에도 뒤지게 못 쳤었고, 홈에서는 그나마 쳐가지고 그냥 OPS 뭐 중간 정도 하는 그런 팀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콜로라도 쿠어스필드에서는 빠따가 조금 뭐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5경기 동안 그래도 타격 같은 것들이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조금 올라왔어요. 타격 2할 6푼 4리 뭐 이렇게 치고 있고, 홈런 5개 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 뭐 둘 다 빠따는 별로 볼 건 없고요. 둘 다 그리고 길게 가면은, 콜로라도는 작년에도 불펜 꼴찌였었습니다. 올 시즌도 6.96으로 독보적인 꼴찌예요. 근데 미러키가 원래 얘네는 지난 몇 년 동안 불펜 방어율이 한 최소 5등 안에는 들어왔던 애들이거든요. 지금 근데 뒤에서 2등이래. 심각하죠. 뭐 지금도 페이엠스라든지 그냥 원래 뭐 뛰던 애들 많이 있기는 한데, 시즌 초반에 미러키 불펜이 아직 많이 고장나 있네요. 데이비 윌리엄스 같은 애들 내보내고 2시즌 연속으로 헤이더 내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미러키도 유출이 되게 많았었어요. 경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더 오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고, 불펜 소모도 5명 4명 꽤나 많이 썼었습니다. 10.5 기준으로 두 팀 다 언더가 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쿠어스필드라면은 이럴 때는 좀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바로 어제 뭐 17대 2경기 나고, 제가 봤을 땐 오바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펠트너는 사실 그래도 홈에서는 약하다. 퀸 프리스터 그냥 뭐 누구든 공략할 만한 선발이다. 둘 다 불펜이 뒤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다. 이런 거 보니까 저는 뭐 오바 같은 거 냄새를 맡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승패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안 보니만 못한데, 굳이 따지자면 그냥 배당 메리트는 콜로라도 뭐 선택하고 싶은데, 승패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냥 오바 정도. 저는 이 경기가 10.5면은 메리트가 있다고 보이네요. 자, 그다음에 보스턴 대 토론토 경기 있는데, 워커뷰러랑 크리스 베시시 붙습니다. 자, 시즌 초반은 굉장히 극명해요. 사실 작년에 둘 다 별로 못했었어. 워커뷰러는 이제 왕년에 다저스에서 되게 아끼던 선발 자원이죠. 구속이 폭발적이고 그랬었는데, 워커뷰러 얘가 지금 구속이 그냥 완전 망가졌습니다. 얘는 이제 왕년에 엄청난 구속을 자랑하던 선수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이거. 여기 막 파란색으로 있고 빨간색으로 있고, 이거 빨간색인 건 좋은 거고 파란색인 건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포심 작년에 포심 마이너스 13, 22년도에 마이너스 12. 근데 워커블러가 한창 정상일 때, 그때는 21년도에 플러스 15, 2020년 플러스 12, 2019년 막 플러스 22. 이때는 막 구속이 97, 8마일 나올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93.3마일밖에 안 나온다. 작년에 구속이 95마일도 안 나오고 시즌 막판에는 더 안 나오고 이랬는데, 올 시즌은 현재 1.5마일가 더 떨어진 93.3마일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장점을 크게 잃은 거야. 뒤지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작년에도 뭐 92이닝 동안 17피홈런을 맞고, 올해 벌써 9.1이닝 동안 3피홈런 맞고 이래갖고 워커블러가 그냥 완전 저는 이제 나가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선 경기도 세인트루이스한테 이겼는데 5이닝 5실점하고 2피홈런 맞고 이긴 거거든. 그거는 얘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빠따가 이겨준 거죠. 그래서 워커블러는 일단 안 좋게 보고 있다. 반대로 크리스 베싯은 옛날에 뭐 오클랜드 시절, 매치 시절 전부 다 좀 괜찮은 시즌을 보내던 친구인데, 토론토에 와가지고 재작년에 3.60 정도로 선발을 하더니 작년에도 4.16. 솔직히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에요. 작년에 이제 이닝도 171이닝밖에 못 먹었고, 원래 베싯이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얘가 홈발을 많이 맞는 친구인데 작년에는 유독 홈에서 더 약했습니다. 4.56으로 약했었는데 구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던질 수 있는 구종이 한 8개야. 베시도 통산 싱커 같은 것들이 매번 좋은 평가를 받던 친구입니다. 최근에 뭐 한 3, 4년 동안 플러스 10, 플러스 18, 플러스 27 이런 것들을 하다가 작년에 마이너스 4에다가
피안텔이 3할 2푼 6리였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구속도 떨어졌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년 이런 싱커의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5, 6월 달에는 2.15로 잘하다가 7월 달 이후로는 5.38로 되게 기복을 많이 탑니다. 배시시. 기복으로 아주 점철됐던 그런 시즌이었는데, 올 시즌 2경기 동안 볼티모어한테 6이닝 2실점, 매치한테 6.2이닝 무실점으로 2경기 동안 3질 16개에다가 피홈런 없고 볼넷 2개. 아주 좋은 피칭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워커블로보다는 위에 있다고 얘기할만 하다. 통산 그리고 배시는 이제 2021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보스턴을 7번만 나갔고 7경기 2.40입니다. 평균적으로 6이닝 이상 먹은 거죠. 가장 최근 경기 지난 시즌 막판에 안 좋았을 때 그때 한번 4.1이닝 3실점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매번 보스턴한테 굉장히 강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제 이제 불펜 소모도도 보스턴이 5번 토론토가 2개로 토론토가 조금 더 많이 아꼈었고요. 8.5 기준으로 봤더니 보스턴은 5번 언더오버 반반인데 토론토가 10번 모두 다 언더였다네요. 최근에 10경기 동안. 한 번도 오버 안 한 적이 없었다네. 뭐 그러면은 뭐 배시 대 호투도 생각해가지고 언더를 조금 따를 만도 하겠죠. 난 요즘에 보스턴 빠따가 좀 무섭기는 해. 요즘에 데버스도 슬슬 살아나고 트레버 스토리도 부상 복귀하고 가만히 잘하고 있고 뭐 세단 라파엘라 캠벨도 그렇고 보스턴 빠따가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글쎄 그냥 배시대 기록 믿고 가야 될까? 나는 그냥 선발 차이만 봐도 배시스를 볼만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전 심지어 0마일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는 뷰러가 망할 거 생각하고 배시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순전히 나는 뷰러가 쳐맞을 것 같아. 토론토가 지금 뭐 잘 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데 순전히 그냥 저는 뷰러가 지금 되게 떨어지는 선발로 보거든요. 구속 문제도 확실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뭐 포지션에서 조금 뭐 회강반조를 했다 이런 건 있지만은 올 시즌 초반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냥 토론토 쪽으로 좀 보고 싶은 경기 같네. 8.5 기준으로는 사실 언더를 좀 얘기해볼까 했지만은 뷰러 때문에 사실 언더보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난 뷰러가 쳐맞을 거란 예상이어가지고 저는 뭐 토론토 승리 정도 그 정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필라델피아 슈벨렌바흐랑 러자도가 붙습니다. 자, 시즌 초반에 둘 다 지금 굉장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애들입니다. 러자도는 지금 이제 12이닝 동안 삼진 19개 이런 탈삼진 면에서 닥터 K 이런 면모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보다도 러자도는 구속이 1.6마일가량 더 나옵니다. 얘가 이제 오클랜드 시절이나 마이애미 시절에도 좌완으로서 좌완인데 100마일까지 찍는 애요. 구속이 되게 좋고 그리고 슬라이더나 스위퍼 같은 이런 빠른 구속에다가 배합할 수 있는 이런 삼진을 많이 잡는 볼 배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데 2023년에 182이닝 3.70으로 마이애미에서 굉장히 잘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뛰었어. 66이닝 동안 뭐 5.00으로 별로 좋지 못했는데 필라델피아가 저는 되게 잘 데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슈벨렌바흐는 러자도가 좀 이렇게 상대를 윽박지르는 피칭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슈벨렌바도 뭐 비슷하긴 한데 좀 더 안정감이 있다고 보여요. 얘가 그 2024년 지난 시즌에 그때 이제 선발로서 새롭게 기용됐었는데 작년에 막판 13경기 동안 꾸준하게 호투를 했었거든요. 아마 이 기간 동안 방어율이 1점대 후반인가 2점대 극초반일 거예요. 그 정도로 막판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리고 지금 올 시즌 2경기 동안 6이닝 무실점, 8이닝 무실점 2경기 동안 지금 14이닝 동안 피안타가 3개밖에 없어요. 볼넷 1개, 삼진 14개. 두 선수 모두 다 시즌 초반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애들이다.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슈벨렌바는 어찌 보면은 스트라이더처럼 엄청 막 폭발력 있는 삼진 머신 그거는 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구속도 잘 나오고 뭐 제구도 좋고 그리고 좀 이제 큰 타구 하드 히트 이런 것들 비율도 되게 낮아요. 그런 부분에서 싹수가 보인다. 애틀랜타가 또 한번 대박 선발이 나오지 않나. 저는 시즌 초반부터 이 친구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실제로도 되게 잘해주더라고. 일단은 선발 투수 모두 다 재밌는 놈들이다. 잘하는 애들이 나온다. 재밌는 매치가 될 것 같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고 막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나고 되게 치열한 애들이잖아요. 재밌는 매치가 될 것 같아. 다만 이제 올 시즌 초반에는 필라델피아는 빠따가 여전히 뭐 5등 정도로 괜찮은 반면에 애틀랜타가 25등이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4경기 동안 뭐 16안타, 11안타, 10안타 좀 그래도 뭐 치고는 있어. 글쎄 이게 7.5밖에 안 줬어요. 워낙에 선발들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빠따도 사실 그렇게 많이 뭐 애들이 잘 치진 않아가지고 최근에 언더버상으로 7.5 기준으로도 언더 게임이 되게 많아. 그 불펜 같은 것들은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이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되게 치열한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뭘 예상해도 어려워. 선발 투수로서 이제 안정감 자체는 러자더보다는 슈벨렌바가 조금 더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한데 작년에 보여준 것도 그렇고 슈벨렌바가 조금 더 믿을만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있어요. 애틀랜타 요즘에 빠따 조금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애틀슨 사이드에다가 뭐 언더 보고 싶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한점차 경기 게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어느 한쪽에 뭐 마헨이나 프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한점차 게임 노리는 게 오히려 핸디상에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